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천입니다. 교차기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이준이 젖히기 성공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선전 펼쳐나가면서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은 더욱더 전일보다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매경주 경제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강자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찾는데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창원 우스컵 1경주는 다소 좀 변수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정영교가 타종부터 때려봤습니다만 결국 이준에게 젖히기 당하면서 자존심이 좀 꺾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이성광의 선행이라든지 임대승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야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 선수가 2명입니다. 자칫 타겟 잘못 선정한다면 정영교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3번이나 5번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정영교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문인재가 월등하죠. 문인재가 과연 박종태를 믿고 끝까지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태 그야말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 박종태를 문인재가 끝까지 믿고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믿기는 할 것 같습니다. 타점 잡고 때린다면 문인재가 몰가서 짧게 가져가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비파업 선수인 남영찬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인재 중심으로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전일 2주 대단했죠. 젖히기 나서면서 머리 쳤어요. 언제 그런 젖히기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일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라는 선행 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준이 전일처럼 젖히기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조봉철이 박지원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김성현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원보다는 노련한 정교한 마크라고 한다면요 7번 김성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조봉철의 선택에 따라서 4번과 7번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높은 변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김준일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김준일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이번 편서 최창훈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후미는 주윤욱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윤욱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김준일과 연합이 우선이고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다시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정영교가 전일 타종부터 때렸어요. 간만에 때렸습니다. 근데 시속이 나오질 않았었죠. 결국 젖히기 나가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동시차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활약이 나갈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광 활약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임대승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승은 전일 과감하게 힘을 쓰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대승이 때리고 정영교 여기에 이성광 장찬재 순으로 자리 잡거나 3번이 때리고 7번 2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7번 5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느냐, 정영교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대승이 먼저 때리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정영교가 전일 임대승이 때려서 버텨냈던 거 봤었기 때문에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홈 2.2라는 거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광이 홈위권에서 넘어서려고 하게 된다면 정영교도 임대승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3번이죠. 홈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반 들어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창원에서만큼은 이성광이 왕이죠. 킹입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서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 드릴 수 있겠고, 5번이 잘 가준다면요 7번이 몰고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3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 쪽에 창원에서는 유독 강하다는 점, 정영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영교가 5번만 믿고 견주냐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성광은 기다리지 않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국 이성광이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에서는 장찬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5번이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5번, 3번하고 5번 정도는 정경교가 빠지게 된다면 3, 2하고 3, 5죠. 3, 2하고 3, 5 정도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교가 빠지게 된다면 3, 2, 3, 5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정경교가 활약에 나갈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성광 쪽에 좀 더 우선하실 때 임대승의 홈이권 마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인재가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인재를 중심으로 후착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대 세력 꼽자면 박종태가 있고 남용찬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재호, 권정국, 임범석, 조영현은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3대4로 싸우는 경기죠. 3대4로 비파업 3명, 파업 4명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과연 박종태를 끝까지 믿고 견주전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쓰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종태, 과연 금일만큼은 힘을 쓸 수가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좀 뭔가 좀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문인재가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승부타임 조절에 나가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인재 뒷자리는 아무래도 남용찬이 막혀 나가면서 비파업 연합 성공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인재도 파업하고 비파업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주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중태 선행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4번, 3번 넘어서면 남용찬 정도는 마크 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과 6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4-3하고 4-6입니다. 그 중에서도 박중태 쪽에 좀 더 우선의 바다를 맞서, 기복은 심합니다만 타점 잡을 때는 시속감은 괜찮아요. 금일도 박중태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 있죠. 권정국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조용현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2번이 앞장서고 7번이 2번을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권정국이 힘으로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권정국이 가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인 조영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 뒤늦게 문인재가 날라오게 된다면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영현의 역할에 따라서 권정국이 타이밍을 잡은다면 27, 24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4 맞대결 공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박종태가 때려만 준다면 문인재가 취패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박종태가 원체 기박이 심하기 때문에 남용찬 정도는 불러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조봉철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 과거 진주팀 수비했었던 조영현을 좀 활약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조봉철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지원과 맞춰 나가느냐,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준 대단했었죠. 3, 4권은 젖히기 나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용규가 때렸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이 훌러덩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조봉철을 상대로 넘어서긴 힘듭니다. 조봉철이 시속감이 11초대 초중반까지 끌어내고 있어요. 이지원 전일 같은 선전 기대하기는 좀 버겁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봉철이 과연 박지원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김성현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원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박지원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현이 정교한 마크에다가 박정이 뒤에 달라붙는다면 김성현 직선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 5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을 이번 편성 먼저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인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고 5번하고 4번 때려서 버티기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득점은 박정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직선에서 취입력만 놓고 본다면 전 김성현이 월등 박정보다는 한 달이 위인 것 같습니다. 한 수가 위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쪽에 이번 편성 좀 더 우선하시되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고만고만한 상황이란 점에서 전 7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김준일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용범과 훈련을 하면서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김준일. 과연 이번 편성도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주현욱이 있고 김연기가 있고 홍영기가 있고 최창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원이 먼저 힘을 쓰죠. 김준일이 이를 활용해 나갑니다. 이를 주현욱이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용범하고 훈련하고 있는 김해 B팀 선수들은 대법원 비합적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김준일이 과연 박용범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 비법적으로 옮겨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경주 보면 대부분 파업 선수들과 함께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김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1호키보다는 2번과 7번하고 협공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원이 때리는 경기입니다. 시속감만 좋다면야 1번이 7번 상대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현욱의 기세가 원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일도 주현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경주 때도 때려서 버텨냈었던 주현욱이죠.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먼저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창원이 때려준다면야 1번이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2하고 1, 7입니다. 1, 2하고 1, 7은 두 차권인데 1번과 2번 쪽에 1번과 2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 7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얼마 전까지 김준일 마크에 만족했었고 취입이 나오지 못하면서 배당 별림 많이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창은 믿었다가 1번이 고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1호키가 충분히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죠. 1호키가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좀 기복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호키가 185입니다. 체중이 104요. 탄력 붙으면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호키가 때렸는데 최창원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뒤늦게 1번하고 2번이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호키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 정도는 1호키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김준일이 월등한 것 같아요. 1번과 2번 동반 입상 깔끔한 주력 승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7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5경주입니다. 강준영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전 때 때렸는데 죽 썼죠. 아직까지는 선행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도 먹다 보니까 잔부상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준영이 선행에 대한 자신감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치기라든지 상대 활용에는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준영의 강국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준영 입장에서는 안윤과 전략적인 타협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안윤 김주동이 간 보니까 기다리질 않았죠. 안윤은 냉정합니다. 직선에서 김주동 넘어서면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던 안효은이에요. 강준영도 이런 안윤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칫 강준영이 거리 조절했다가 나갔다가 안윤에게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이번 편성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는데 안윤 차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같겠고 최영이 마크로 가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최영이 한 바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주연이 때리고 최영, 강준영, 안윤 순으로 잡게 된다면 최영도 짧은 저측이 나서면서 강준영이 최영을 상대로 직선 추입 안윤을 의도적으로 또 견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6번의 동반
동반 입상은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7번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하고 27 두 차권 2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2번, 7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강준영이 안효은을 좀 의도적으로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안효은은 무조건 저측이에요. 저측이 나선다면 머리죠. 안효은이 머리면 강준영은 차괴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효은 머리에 7번 최혜영 가능하죠. 안효은 머리에 4번 이주연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준영이 간보다가 고전하면 안효은은 무조건 넣어요. 직선에서 인정사정 없이 나갑니다. 6-7하고 6-4예요. 6-7하고 6-4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준영의 선정 가능성 타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칫 강준영도 2차권으로 밀려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륙이 먼저라는 점 이치리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주동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참 답답합니다. 최근 들어서 김주동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주동이 예전에 그 버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후미 쳐다보며 간보다가 차신 의도적으로 벌려주다가 안효은에게 잡히면서 머리가 아닌 2차권에 만족했습니다. 결국 3, 4권을 지점에서 간보고 차신 벌렸다가 안효은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급히 페달을 밟았는데 역시 김주동 안효은에게 잡히면서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주동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일 팬들에게 질타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주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번 노영균의 선행을 적극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주동은 1번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편안하게 마켓 나간다면 노영균의 연대가 김범준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2번, 1번, 7번, 6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편안하게 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딸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유성철이 밀착 마켓 나가죠. 전일도 유성철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성철이죠. 얼마 전에 최병기라고 유성철 두 선수 묶어서 199.8배 좋은 배다 안겨드렸었는데 유성철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홈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된다면 노영균을 상대로 직선 취입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성철까지 챙겨주긴 버겁다는 점 김주동도 여유가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범준이 때리고 노영균이 몰고 가게 되는 경주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노영균이 2번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김주동 헛물태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장난치다가 추입을 허용했던 것처럼 그날도 또다시 장난치다가 아예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노영균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이 가능하죠. 1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김주동 장난치다 빠지면 고전하면 1, 2하고 1, 6 충분히 김주동 하는 거 봐서 장난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 2하고 1, 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신만 차린다면 전일 같은 차신 벌리고 후미 견제다가 나가다가 취입당했었던 그런 경주만 안 펼친다면 최근 들어서 정신 차리고 집중했었던 것처럼 집중하게 된다면 711과 76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1, 2하고 1, 6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속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